저 할 줄 알죠. 드레싱을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피가 생기고 이렇게 좀 구축이 오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이게 무슨 구축은 아니지 않아?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집에서 생각보다 소독할 일이 많아요. 애 키우면 특히 저도 다칩니다. 얼마 전에 할인이랑 이렇게 체리랑 놀아주다가 손이 까져가지고 어떻게 녹아진 거예요? 이게 뭐 아래에 있는 키즈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손으로 뭐 해주다가 벗겨져 버렸어요. 얘가 어디가 벗겨졌지? 개구쟁이여가지고. 다행히 이제 드레싱을 잘 해가지고 저는 잘 나았는데 저도 약 집에 고양이 키워가지고 고양이들 약간 이런 거 있어. 근데 저 정도는 저도 근데 이게 전형적인 드레싱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상처의 결말이에요. 저 할 줄 알죠. 드레싱을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피가 생기고 이렇게 좀 구축이 오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이게 무슨 구축은 아니지 않아? 상처가 작아서 다행이지. 진짜 크게 다쳤으면 너. 근데 이게 진짜 있어. 여러분 그 집에서 왜 드레싱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상처가 생겼어. 근데 그냥 놔두면은 2차 감염이 돼요. 2차 감염이 되고 상처가 말라요.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딱지가 엄청 생겨요. 옛날엔 딱지 생겨야 낫는다 이랬지. 네, 뭐 낫긴 낫죠. 죽지 않죠. 네, 딱지 생겼어요. 그러면 구축이 와요. 딱지 가피가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콜라겐 생성이 엄청 많이 되니까 상처가 좀 당겨져요. 흉도 잘 생겨. 나중에 색소 침착 같은 게 생길 확률도 올라가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드레싱. 뭐 저도 이제 뭐 내과 의사여가지고 뭐 이거 할 일이 있겠냐 했는데 애 태어나고 이러니까. 애는 생각지도 못할 때 집에 이제 사이즈별로 이런 것들 놔두고 하게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이 프로세스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집에서 상처가 날 때 왜 드레싱이 중요한지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집에서 생기는 대충 얕은 상처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얕은 상처. 네, 얕은 상처. 살짝 피가 좀 피 살짝 베이거나 약간 좀 까지거나 애들이 땅바닥에 쓸리거나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쓸린 상처가 되고 지저분해져요. 그러면은 이거 용고를 바로 바르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흐르는 물로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물 닿으면은 균 생기는 거 아니야 스팻이니까 생각을 하시지만 거기에 있는 이물과 오염 물질들을 씻어내는 게 훨씬 더 좋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멸균된 식염수를 가지고 이제 해주고 좀 압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집에 약간 실린지 같은 거 하나 있는 건 좋아요. 맞아. 그걸 계속 칙칙 해가지고 아래 바구니 해가지고 생각보다 무릎 한번 땅바닥에서 넘어서 쓸리면요 알갱이들이 엄청 박혀 있어요. 흙이나 모래 이런 거. 근데 그거 그냥 놔두면 진짜 안 되고 흐르는 물, 식염수 같은 거 칙칙칙만 해줘도 대부분 오염물질 제거가 돼요. 아주 얕은 상처면 사실 소독약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바로 그 다음에 용고를 발라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분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진짜 상처가 깨끗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 위에다가 사이즈에 맞는 밴드로 밀폐시켜주면 돼요. 여기서 밴드로 밀폐시켜주는 이유는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안에 바른 용구와 함께 수변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것. 밴드 할 때 막 좀 애매해. 약간 남았어. 그래도 이걸로 가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붙는 부분으로 그냥 상처 딱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부분이 딱 그 상처를, 이게 사이즈인 거예요. 새살이 돋을 때 새살과 함께 밴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있어요. 약간 지저분하게 다치거나 그러면 진물이 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폼 드레싱이라고, 이게 우리가 여름에는 얇은 옷 입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처는 진물이나 피가 많이 나 그러면은 두꺼운 드레싱을 해주고요. 마른 상처 이런 거는 이제 얇은 거 밴드나 이제 뭐 얇은 드레싱 제제, 밴드를 쓸 때는 이제 그 상처에 맞는 사이즈를 쓰는 게 중요하다. 목적이 밀폐거든요. 밀폐. 근데 밴드가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대부분 덜렁거리다가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수변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용고도 발라놨잖아요. 항생제 효과도 있지만 같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2차적인 이제 물리적 자극이나 세균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는 적절한 밴드를 붙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밴드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하얀색이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붙는 곳이면은 얘가 커버할 수 있는 상처가 이 밴드에 맞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밴드를 붙이는 상처는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닌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집에 이게 아이 키우고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이즈의 밴드들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밴드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컨텐츠 찍는 게 이제 케어리브라고 약국 밴드 1위 브랜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브랜드 만족도 1위라고 하는데 한번 써보면은 만족도가 높아요. 상처 부위에 따라 모양이 이렇게. 일자형 밴드는 아무래도 변주가 어렵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손끝형이 딱 있습니다. 손끝형도 제가 있네. 요거를 최근에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여기 손톱을 다쳐가지고 붙여줬는데 오 달라. 확실히 이게 모양을 딱 맞춰서 나오니까 안정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꼭 상처가 나지 않더라도 반복된 마찰로 인해서 표피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맞아. 보통 신발, 새 신발 신었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서도요 표피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자극을 막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밴드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구두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새로 샀을 때 발 뒤꿈치나 발등 같은데 이런 밴드 같은 거 붙여보신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죠, 이게 그냥 아프지 않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감염을 예방해 주니까 좋죠. 이걸 좀 저희 이거 PPL 해주셔가지고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서 엄청 쓰고 있는데 엄청 신축성이 있네. 신축성이 있는 게 중요한가요? 아 그쵸. 이게 접착력이랑 신축성이 좋아야 잘 안 떨어져요. 오.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이제 물놀이 많이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방수 필름이 추가된 밴드를 붙여주는 게 좋죠. 이게 손끝형입니다. 손끝형. 손끝 어떻게 봐보세요. 붙이지? 어떻게 하냐면 이 진짜 신기하더라고. 신기한 게 많아. 그냥 이렇게 해. 밴드 리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보셨어요? 무슨 마술처럼. 보통 손끝은 짜잔. 이제 어떤 상처가 많냐? 종이에 베인 상처가 많아요. 그렇네. 네, 종이에 베인 아니면 상처가 이제 많고. 좀 더 크면은 아이들이 이제 손톱깎이를 아. 스스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상처가 나면은 뭐 좀 지저분하다. 그럼 깨끗한 물로 충분하게 씻는다. 네, 흐르는 물로, 물이나 흐르는 물로 아니면 이런 주사기. 네. 주사기. 그런 다음에 이제 너무 지저분한 상처는 사실 무릎 같은데 흙더미에서 완전 아. 까졌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거나 하면은 과산화수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맞아요. 너무 지저분하면은 거품은. 거품을 낸 다음에 이 오염 아픕니다. 물질들을 진짜 아파요.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집에서 하기는 집에서 하려면은 엄마 아빠 둘 다 의료인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본인한테 한번 아이한테 하지 마시고. 나한테는 한번 해볼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지저분한 상처일 경우에는 과산화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나중에 좀 늦게 왔다. 가피가 너무 많으면은 이 상처가 이쁘게 회복이 안 돼요. 가피를 녹일 때에도 이제 쓰기도 하죠. 오염이 많이 됐다. 그러면 빨간 약 바르기도 합니다. 얼굴 부위에는 안 발라요. 색소 침착 혹시라도 될까봐. 베타딘. 예, 빨간 베타딘 빨간 약 이제 바르면 이거는 소독 효과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고 생각보다 되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네. 얼굴 부위에 안 바르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색소 침착이긴 한데 오히려 뭐 눈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도 이게 다른 소독액보다 오히려 더 안전해요. 네. 그래서 써도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집에서 갖는 얕은 상처는 물로 씻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대부분 충분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생연고, 저는 집에서 에스로반, 저는 박테로신 둘 다 좋은 연고죠. 네, 에스로반 이렇게 좀 발라주고, 보통 이제 피부에 있는 대부분의 균에 대해서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로반 발라서 수분 환경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밴드 붙여서 밀봉해주고. 충분한 크기에. 조금 주의하실 건 에스로마이신 같은 경우나 박테로신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썼는데 뭐 주변에 이렇게 오히려 막 이렇게 노랗게 일어나거나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그냥 병원 가셔야죠. 그쵸, 그쵸. 그 과정 속에서 상처가 뭐 1cm 이상이고 벌어진다. 그러면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밀봉시켜 놓으시면은 대부분 생각보다 잘났네? 라는 생각 같고요. 이렇게 하셔야 흉이 덜 져요. 얕은 상처는 무조건 나아요. 그런데 이게 흉이나 그 색소 침착이 확실히 덜 되기 때문에, 왜냐면 2차 감염이라는 게 상처도 오래 가게 하고 골 때리죠. 네, 골 때리고 그리고 이 가피가 크게 생기는 것도, 딱지 생기고 이러면 어떤 피부의 구축이나 살의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도 소중하고 아이도 소중하니까. 네, 최대한. 우리야 이미 뭐 저는 지났지만 사실 네. 뭐 애들은 좀 그러니까. 그래요. 옅은 상처는 사실 저도 잘 드레싱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저도 네. 뭐 손톱에 다치거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뭐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집에서 드레싱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상처 나면은 그냥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럼 무릎에 이제 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생각이 나가지고, 마침 약국밴드 판매 1위 브랜드에서 이렇게 좀 제품 좀 지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전 이 손가락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되게 손가락 좋고, 밴드. 이게 또 네. 방시조가 돼가지고 손끝형. 괜찮고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밴드 유통기한이. 네, 유통기한이 근데 생각보다 깁니다. 몇 년 네. 돼. 그래서 그냥 하나 사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놀러 갈 때, 네. 놀러 갔을 때는 약국 없으니까 사실 놀러 갔을 때 잘 다치고 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방수밴드나 모양용 이렇게 해가지고 사두시면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간단한 드레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고요. 좀 익숙해지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상처의 결과가 꽤 많이 달라져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원칙은 확인하고
닦는다. 그리고 연고를 바르고 밀- 커버할 수 있는 밴드 크기를 고른 다음에 밀봉해서 밀봉한다. 붙인다. 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드레싱에 대해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도움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